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국채금리로 나타내봤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항공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 수요와 함께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올해 안에 80달러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항방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또 강달러 모멘텀 역시 주춤했었지만 이번에는 국채금리 상승세와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뚜렷한 이벤트까지 부재한 가운데 유가와 미국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갈지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유소 가서 기름 한번 넣어보셨습니까? 기름값 많이 올랐죠.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야, 기본이 한 1,700원대구나. 비싼 데는 야, 2,000원대가 또 다시 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데 국제 유가가 최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라 보면은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조치 가능성과 또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름값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정도가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난무하는데요. 자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한번 요 내용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름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중 최고치 계속 좀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85불 정도가 1차 저항선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요. 네네. 근데 워낙 지금 수급 불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계속 특히 이제 자발적 감산 표현을 하면서 사우디가 사실은 지금 유가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네. 지금 의지 자체가 뭐 추가 감산까지도 사실은 뭐 내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네. 수급 불안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유가가 특히 이제 동절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러네요. 좀 유가 상승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아까 항공기 수요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휘발유 소비가 이제 많은 시기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휴가 시즌인데 네네. 휴가 시즌이 사실 좀 마무리가 됐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유가를 좀 끌어올린 게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소멸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기가 여하튼 좀 부진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한 85불 정도 수준이 일단은 조금 상한선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네. 뭐 여기서 좀 올라도 한 2, 3불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최고치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더 예, 이상 예. 아주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야, 일단 경기 자체가 그렇게 유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강한 지금 상황들은 아닌 여건이고요. 네네. 또 말씀드린 대로 중국 뭐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도 있고 뭐 중국이 좀 부양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수요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여지는 크지 않다.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이 그러니까 자국 내 원유 생산 자체를 상당히 조금 이제 늘리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 이란과의 어떤 뭐 관계 개선 네네. 또 베네수엘라도 사실 좀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좀 유가의 상승 뭐 이러한 것들은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러시아가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고 뭐 아무래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점점 그렇죠. 늘어나면 기름값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나 이런 쪽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수는 날씨입니다. 아, 날씨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뭐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맞아요. 다시 이제 뭐 폭등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 비축량을 사실 늘리고 지금 올해도 보게 되면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이 평균치를 훨씬 넘는 지금 비축량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뭐 여유는 사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작년같이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아주 조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괜찮아질 것이고요. 날씨가 예상외로 상당히 춥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는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천연가스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날씨 하늘에 조금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이번 겨울이 엄청 춥다 뭐 이러면 가스값 역시 굉장히 좀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여러 가지 에너지 불안 자체가 다시 한번 겨울에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잠궈버리는 거. 그래도 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또 잠글 거야. 또 이런 협박 비슷한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유럽 쪽에서는 그 천연가스 수입원을 이미 다변화한 사항들이고요. 뭐 그래서 뭐 대응을 이미 다 해놓고 말씀드린 네네네. 대로 이제 저장 탱크에는 이미 다 거의 채워놓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급등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고용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국 고용지표가 침체보다 골디락스 국면을 향하고 있다는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괜찮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용 지표를 보고 사실은 뭐 배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전에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신프로도 올고 해서 오히려 또 시장은 배드 뉴스를 반기는 좀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고용 지표를 좀 찬찬히 뜯어보면 물론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간 주된 요인은 그동안 사실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터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니까 공급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 사실 미국의 고용 시장의 가장 큰 조금 장애의랄까요? 불안 요소 자체가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구인하고자 하는 이러한 불균형 자체가 워낙 컸던 부분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맞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임금 상승에 결국 둔화 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를 이렇게 보면 뭐 실업률이 올라간 걸 그렇게 뭐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일자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뭐 줄어들거나 뭐 이러한 전혀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배드 뉴스 뭐 이러한 평보다는 오히려 고용 시장이 골디락스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률도 좀 덜 오르고 취업은 원활하게 좀 되는 뭐 이러한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이게 저희가 매주 받아버린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죠. 수당 청구 건수. 그것이 여전히 지금 22만 건입니다. 엄청 많군요.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엄청 낮군요. 그게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한 40만 건, 뭐 팬데믹 때는 100만 건이 훨씬 넘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고용이 안 되면 이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그게 22만 건이라는 거는 미국의 결국 호황 국면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실업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용 지표 자체는 오히려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뭐 취업은 웬만큼 되니까 소비 여력은 계속 생기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좀 고용 시장, 고용 지표 자체를 뭐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을 돕는 골디락스 정도의 흐름으로 사실은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뭐 그런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You fire 하면 해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해고도 뭐 자유로운 나라이니까요. 해고도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좀 잘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자리로 복귀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구인난에 여전히 미국은 놓여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뭐 해고가 일부 업종에서 진행은 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과거 경기 침체처럼 뭐 아주 무질서하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러한 해고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스테디하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이제 해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고용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게 서비스 고용인데 여전히 서비스 고용 쪽이 여전히 그 전체 일자리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뭐 일부 IT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뭐 작년부터 고용이 해고가 좀 있었지만 서비스 쪽은 여전히 좀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 뭐 제가 뭐 얼핏 들은 얘기지만 뭐 최근에 피자 하나 잘라주는 데서 3, 4천 원 받는다고 서비스 TV도 봉사료로. 올라갔대요. 예. TV도 올라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보면 여전히 미국은 고용 쪽, 부인난 쪽에 상당히 조금은 좀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그 주식의 상승률을 겪었던 그 일하던 분들이 그 상승을 겪고 나서 아니 일을 왜 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일을 그만두었다가 예. 이번에 또 금리가 엄청 오르니까 대출 받았던 걸 또 갚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도 일자리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 일부는 맞는 말로 봐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재난지원금처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네네. 사실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사실은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머니에다 직접 돈을 꽂아줬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 거기다, 굉장히 큰 예. 금액을. 예. 또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거기서 또 뭐 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아, 맞네요. 각종 자산에서 이제 소득을 얻다 보니까 뭐 일자리 좀 나중에 뭐 해도 되지 일 해도 되지 하던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그렇게 받았던 돈들을 다 소진을 하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도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슬슬 일자리로 복귀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채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미국채 수익률이 향후에 큰 폭으로 반등해도 월가에서는 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국채 움직임 요즘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미국 국채 쪽이. 예, 좀 불안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저희도 이제 국채 금리 또 전반적인 그 금리 수준과 관련돼서는 뭐 작년부터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나고 이제 중금리 시대로 갈 거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중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고금리 수준으로 지금의 국채 금리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좀 4.2 고점에서 사실 별로 빠진 사항들이 아니어서 이 금리 수준이 사실 좀 높은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이제 빚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라는 데 네네네.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채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9월 위기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그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9월부터 이제 갚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미국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모기대출이라고 하죠. 근데 네네. 그쪽에는 큰 뭐 리스크는 크게 없는데. 그리고 워낙 옛날에 크게 되어가지고 탄탄하게 네. 해놨겠죠, 그쪽은. 근데 이제 카드론, 그러니까 고금리로 이제 신용 대출하는 이 카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달러가 사상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금리 대출 뭐 이러한 부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부담이 오는 거죠. 네. 정말 이제 비청구서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기서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이것은 미국 경기를 다시 한번 또 침체 논쟁으로 빠뜨릴 수 있는 어떤 리스크인 부분들이어서 좀 그렇군요. 금리는 여기서 조금 하향 안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카드론을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뭐 모기지론이 거의 이제 고정형이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변동형이 많은데 미국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계대출에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카드론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네요. 카드론을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에 대해서 좀 이제 FOMC 회의,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끝내면서 사실 우리의 예상대로 거의 나왔어요. 예, 잭슨홀 미팅 뭐 이렇게 가겠구나 했는데 역시 그렇게 갔고 9월에 FOMC 회의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9월은 아니고 11월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11월에 이제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네네네. 저는 동결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9월엔 동결입니다. 11월도 9월, 11월 동결 네.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고용시장, 그러니까 미 연준이 강조했던 고용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지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자체가 거의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네네네. 라는 의미 자체는 상당히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여기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서 경기를 다시 그렇죠. 침체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왜냐면 중국도 지금 리스크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국제유가도 이렇게 올라갔고 국채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좀 지나갈 것이다. 11월까지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인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한번 생방송을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이분께 제 책, 제가 쓴 책 비겁한 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킹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